네, 앞서도 말씀을 나눠봤습니다마는 안철수 전 대표의 귀국 또 앞으로의 행보를 둘러싸고 정치권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석 달이 채 남지 않은 총선까지 안철수 대표의 귀국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정치권에서는 안 전 대표와 가장 가까운 인물이시죠.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과 함께 직접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패널이셨는데 총선 준비 때문에 이제 좀 쉬겠다라고 말씀하셨다 바로 불려 나오셨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고맙고요. 의원님도 어저께 공항에 나가셨죠? 네, 어제 분위기 나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어저께는 사실 인천 먼데 네. 그래도 그 많은 지지자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렇더라고요. 네. 네, 격려해 주시고 뭐 그리고 그 저희 뭐 예상은 못했는데 오셔서 또 그 국민들한테 큰절하시더라고요. 넓적 지금 큰절을 나오고 하셔서 있죠? 네. 예, 이게 이제 과거의 안철수였다면 쉽게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이라서 그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네. 또 이제 8년 전 국민들께서 불러주셨을 적에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들, 또 바른미래당 창당 과정에서 국민의당 지지자분들, 네. 특히 이제 호남 분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진솔하게 사과하는 모습이 굉장히 그것도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네네 좀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결국 이제 한국 사회의 지향점을 행복한 국민, 또 네. 공정한 사회, 일하는 정치로 이렇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당장 이제 본인이 무엇을 하겠다라고 네. 네 가지를 분명히 밝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정리를 꽤 하셨다라는 예, 느낌이 예.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본인이 앞으로 어떤 정치, 어떤 길을 걸어가겠다 하는 부분을 분명하게 정리하고 들어오신 부분, 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일 날 정계 복귀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전에 3일 전에 이태규 의원님께서 통화를 한번 하셨다고 하던데 그때 제가- 네. 나눴던 얘기들하고 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제가 이제 작년 8월 달에 미넨에서 뵀을 적에 네, 독일에서요. 네, 독일에서 뵀을 적에 여러 가지 정치 재개에 대한 이제 고민들이 있었거든요. 내가 그때 왜 정치를 했었는가? 다시 정치를 재개한다면 이것이 유의미한 것인가? 또 한국 사회나 정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성찰과 반성이 계속해서 이루어졌고 네. 그런 부분에서 제가 그때 받은 느낌은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는 쪽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안 전 대표의 생각이 나는 지금 정치 재개보다는 네. 공부를 더 하는 게 예, 급하다. 예, 예. 그래서 그때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도 1년 더 계셔도 좋다고 이미 얘기를 한 거고 네, 네. 또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도 이제 이쪽에 와서 한번 공부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도 받아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네. 근데 어쨌든 그 이후에 이제 많은 분들이 연락을 하면서 이제 그 조국 법무장관 그 사태 전후로 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정치 재개를 요청을 했고 네. 또 한국 사회가 더 이상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이제 그 유럽 사회에서 느낀 부분들, 보고 느낀 부분들 정리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네. 정치 재개를 하기로 뭐 이 결심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30년 통화할 때까지도 그때는 결심을 못 하고 그때도 결심이 안 돼 있었던 예, 상황인가요?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정치 일정상 지금은 결심을 해 주셔야 된다. 의원님께서 예. 요청을 하셨군요. 예, 그래서 정치를 재개하실 거면 지금도 정치 일정상 준비하기가 시간이 촉박하다. 또 안 하실 거면 의원들이 이제 정치적 선택을 하도록 이렇게 해줘야 그렇죠. 된다. 새 보수당 지금 출범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의원들이 이제 자기 정치적 진로를 선택하도록 해줘야 된다.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곧 결정을 하겠다라고 하시고 나서 이제 2일 날 정치 재개를 선언하신 겁니다. 3일이 걸렸군요. 마지막으로 좀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네, 아마 최종적으로 아마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이제 정리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와호장룡 시간에 이제 저희 패널들이랑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만 결국은 어떻게 정치 활동을 하실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바른미래당 아직까지 당원이시고 공동 대표를 지내셨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일부는 새 보수당을 만들어서 나간 상태이고 신당을 아예 새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바른미래당을 리모델링 할 것이냐 뭐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이 바른미래당을 발전적으로 해체 수준에 끌어올려서 네. 완전히 황골탈퇴시켜서 정말 새로운 어떤 그러니까 실용적 중도 정당, 개혁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이제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거를 하려면 네. 실질적으로 이제 그 지도 체제 부분에 대한 손학규 전환이 대표. 우선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감안해서 만약에 이제 그런 체제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아마 안철수 대표도 그 부분을 좀 진지하게 검토해볼 의사는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소통해본 느낌으로는 어쨌든 그런 거에 연연해 하지는 않는다. 일단 본인이
가고자 하는 정당, 어저께 국민들한테 말씀드린 네. 실용적 중도 정당을 만드는 길이라면 그리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있다면 주변의 의견을 들어서 그 길을 선택할 것이지 어느 한쪽에 이렇게 딱 정해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아직은 결정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어느 쪽이 더 가까운지도 지금 모르겠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뭐 어쨌든 어저께 말씀드린 거라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정당을 만들어내겠다. 요거는 확고한 어떤 방향성과 실용적 예. 중도 정당은 만들어내겠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른미래당을 리모델링하는 방식이 될지 아예 새로운 신당이 될지는 아직까지는 그건 이제 말하기 여러분들을 만나서 당내외 여러분들을 만나서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고 결정할 만날 것 분 같습니다. 중에서 이제 손학규 대표 이제 직접 만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습니까? 손학규 대표도 조속히 저는 만나자라고 예, 만나야 하셨고.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또 당에 이제 여러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동안 이제 또 안 대표를 되게 꿋꿋하게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믿고 기다려줬던 네. 분들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그래서 꽤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런데 그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바른미래당 최고위원들도 뭐 손학규 대표 제외하고는 손학규 대표 물러나시는 게 좋겠다라고 지금 건의를 하고 이미 있는 뭐 상황입니다. 당의 전체적인 의견은 이제 그렇게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이제 당원의 총의를 하나로 결집시킬 수 있는 네. 이제 진짜의 구심점이 이제 돌아온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손학규 대표께서 이미 그 전에도 또 의원들한테 안 대표가 돌아오면 미련 없이 물러나겠다고 이미 하신 말씀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빨리 조금 결단을 내리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전 대표가 총선 출마는 안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옆 주변에 계신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뭐 그건 다 이제 찬반 양론이 있습니다. 네. 직접 플레이어로 나가서 전체 선거를 견인해 주기를 바라는 분들도 있는 거고 네. 또 아니면 이제 한 선곡에 묶이다 보면 이제 지원 활동이 사실 이제 딸리다 보니까 네. 그거를 포기하고 이제 여러 군데를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는 것인데 이미 1월 초에 한 매체하고 인터뷰에서 내가 국회의원이나 대선 주자가 되려고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미 이제 사전 시그널을 좀 주셨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은 어쨌든 본인이 한국 사회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한 진정성, 그리고 나는 사심 없이 무엇인가를 해내겠다고 하는 그거에 대한 어떤 자기 결심의 한 방편으로 내가 국회의원이나 이런 거 하지 않고 그러니까 오히려 본인이 국회의원 할 어떤 그런 공간이 있다면 다른 새롭고 괜찮은 후보를 더 진입시키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이제 당 대표라든지 뭐 예전에 총재라든지 하는 분들이 비례대표 마지노선에다가 자기 이름을 걸어놓고 뭐 예를 들면 배수진을 치는 그런 그런 모습을 경우도 보이지 있었죠. 않았습니까? 네, 네. 근데 이번의 경우에는 안철수 대표는 전혀 나는 들어갈 생각이 없다, 원내는 들어갈 생각이 없다라고 하시고 지원하는 것이 나의 지금 역할이다 이렇게 보신 건가요? 아니면 그렇습니다. 조금 네. 더 나아가서 대선을 향한 어떤 포석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대선이라는 부분은 본인이 원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의 자격과 기준을 갖추려면 그것에 대한 판단과 권한은 오로지 국민들이 갖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본인이 어저께 국민들한테 약속했던 대한민국 가야 될 지향점들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그것을 실행해 나가다 보면 이제 그런 자격이 주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현재 본인이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을 이념과 진영에 찌든 이런 낡은 정치 패러다임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꿔내는 것. 그래서 적어도 하나의 어떤 좌우 흑백 논리로 현상과 사물을 보지 않고 적어도 현실적으로 실용적으로 보면서 세상의 문제를 풀고 변화시키는 그러한 후보군들을 찾아서 국회로 들어가는데 자기가 일조하겠다. 이 생각을 확고하게 갖고 계신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첫 공식 정치적인 행보, 뭐 국립현충원도 물론 있습니다. 그건 일단 형식이라고 보고 당연한 형식이라고 보고 광주를 선택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뭐 두 가지라고 봅니다. 이제 여기에 실무진들이 이제 뭐 일정 안들을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어쨌든 현충원 다음에는 그래도 민주화의 열사들이 잠들어 있는 5.18 광주 묘역을 참배하는 것이 순서상으로 맞다. 네.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요. 예, 두 번째로는 어쨌든 그 국민의당을 할 적에 호남에서 적극적으로 이걸 지원해 줬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 이것이 동서화합과 국민통합을 하기 위해서 바른미래당을 창당하는 과정에서의 사실 여러 가지 분열상이 보여졌고 그런 부분에서 호남 분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다고 어저께도 사과 말씀을 드렸고 반성 내지는 이런 것들이 예, 좀 그래서 있다는 이제 바이네요. 5.18 묘역을 참배하면서 그런 반성과 사과의 뜻도 같이 함축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수 통합의 선을 긋는 것도 이 광주 행보랑도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안철수 대표는 본인은 이념과 진영에서 좀 자유로워지고 싶은 사람입니다. 네, 그래도 정말 실사구시나 어떤 실용적 가치 속에서 합리적 개혁을 추구하고 싶은데 네. 이분이 정치권에 진입하면서 이미 기존의 이제 기성 정치권들이 이 안철수라는 정치인을 애워쌌잖아요. 그래서 2012년도에는 이제 민주당이 주로 애워싸가지고 이 후보 단일화 프레임에 가둬버렸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을 못 갔던 측면이 있었던 거고 네. 이제 다시 여러 가지 시행착오 끝에 이제 성찰과 반성 속에 다시 돌아오니까 다시 이제 보수 통합 프레임에 갖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일단 그건 아니다. 나는 그런 어떤 진영 논리나 진영 정치를 하고 싶지 않다는 부분을 네. 명확히 어저께 말씀하신 거고 그런 것이고 그거는 광주하고는 그렇게 특별한 관계는 없다 이렇습니다. 또 명확하게 얘기하신 것이 현 정권에 대한 어떤 공정성의 문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비판적으로 거론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중도, 실용이지만 중도라는 표현을 또 썼단 말이죠. 그러면 중도층이라는 거는 사실 아까 제가 와우장용 시간에도 그런 얘기했습니다마는 실제 표로 나타날 때 총선 선거가 다가왔을 때 과연 실질적인 표로 연결될 수 있겠느냐 하는 걱정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삼지대라고 해도 좀 탄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걱정은 없는 그건 굉장히 어떻습니까? 이 한국 정치가 극복해야 할 과제고 네. 앞으로 안철수 대표가 극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양쪽 기존 정당이나 기존 이런 이념, 진영 이것이 싫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 이제 그런 유권자분들이 정치 불신이나 이런 거와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투표장으로 안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네. 많이 있었고 지금도 그 양대 진영에서 정치의 어떤 기득권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이 세력들이 결코 안철수 대표의 진입이나 이런 거를 허락할 이렇게 용납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 과정에서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맞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제가 볼 땐 진정성을 가지고 한국 정치와 한국 사회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호소하고 그래서 도와주고 변화하자고 호소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안 대표하고 통화했을 적에 적어도 돌아오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호소한다고 그랬을 때 이것이 내가 가면 반드시 큰 반향이 있고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돌아오는 건 아닙니다. 돌아온 게 아니고 네. 이 부분이 본인이 봤을 때 옳은 길이다. 한국 사회가 이렇게 그러니까 본인이 가고자 하는 한국 사회 올바른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고 그 부분을 위해서 본인이 매진하겠다. 이런 이제 의지를 가지고 돌아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다 가버렸는데요. 어쨌든 정리를 하자면 안 전 대표가 달라져서 돌아왔다라는 것이고 본인의 개인적인 어떤 정치적인 욕심 이런 거 다 버리고 왔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대의를 위해서 지금 봉사를 하겠다 이런 느낌도 좀 들고 그리고 이제 자기 갈 길을 분명하게 정하고 들어왔다. 더 이상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그런 건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과 함께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